결국 후회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긴 단순한 가게가 아닙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구석에 틀어박혀 세상에 내놓지도 못할 웹소설이나 끄적이던 무명 작가였죠. 평생 낡은 구멍가게를 지키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세상도 함께 멈춘 줄 알았습니다. 잿빛 무력감 속에서 시든 화초처럼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멈춰버린 제 세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아니 저조차도 몰랐던 어머니의 비밀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이야기이자 어머니의 향기 속에서 비로소 제 자신을 찾아 나선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가게 안을 떠다니던 먼지들을 단숨에 가라앉힐 것처럼 낮고 단단했습니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비친 오후 햇살이 남자의 잘 재단된 회색 정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먼지 쌓인 과자 봉지들과 짝이 맞지 않는 양말들,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통조림들이 가득한 초라한 이 공간에 남자는 명백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낡은 흑백 사진 속에 잘못 들어온 총천연색 인물 같았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게를 정리하는 내내 제 주변을 맴돌던 건 퀴퀴한 먼지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시큼한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낯선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늘한 시트러스 향과 묵직한 우디 향이 뒤섞인 값비싼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제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남자를 경계했습니다. 남자의 시선은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싸구려 막걸리가 담긴 냉장고, 색바랜 포스터, 삐걱이는 마룻바닥.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초라한 현실이 더욱 아프게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집요하게 찾아 헤매는 사냥꾼의 눈빛 같았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제게로 돌아와 박혔습니다. 검고 깊은 눈동자는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다시 열렸을 때 흘러나온 이름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은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생전 누구도 살갑게 부르지 않던 무뚝뚝하고 투박했던 어머니의 이름이 저토록 세련되고 값비싼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이곳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요. 하지만 남자는 조금도 놀라거나 실망한 기색 없이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더욱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애도나 유감이 아니었습니다. 집요한 욕망과 뜨거운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맨 보물이 묻힌 곳을 마침내 발견한 탐험가의 간절한 희열 같았죠. 따님이시군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김민준. 그는 스스로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주 소믈리에라고 소개했습니다. 명함에 박힌 화려한 이력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권하지도 않았는데도 달아빠진 나무 의자에 스스럼없이 앉아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편의 판타지 소설 같았습니다.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몇 종류의 술만으로 전통주 시장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주조장인. 그 누구도 이름, 얼굴, 성별조차 몰랐지만 오직 은은하고 고결한 향기로 자신을 증명했던 사람. 사람들은 존경과 경외를 담아 그를 은양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주는 그 전설의 장인이 바로 제 어머니, 평생 이 구멍가게 카운터에 앉아 막걸리나 팔던 고은숙 여사라고 단언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늘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을 대했고 말수도 거의 없었으며 손에서는 언제나 락스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전설의 주조장인이라니요. 김민주는 제 불신을 예상했다는 듯 은양의 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묘사는 단순한 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편의 시였고 지독한 사랑 고백 같았습니다. 혀끝을 감싸는 첫 맛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배꼽 같고 목젖을 타고 넘어갈 때는 잘 익은 과일의 진한 향기가 폭발하며 마지막 잔향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잠든 깊은 숲의 흙냄새를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실린 열기와 눈빛에 담긴 갈망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순간 저는 그가 묘사하는 맛과 향을 실제로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빚었을 그 은양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맛보는 것이 자신의 평생 소원이라며 제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황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치도록 진실했습니다. 그 진실함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을 때보다도 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는 가게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술의 흔적을 찾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장 나가요. 저는 김민준을 가게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의 어깨에 닿은 손바닥이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밀려나면서도 마지막까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삭이는 듯 했죠.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어 잠근 후에도 한참 동안 등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혹은 저 자신도 모르는 혼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썼습니다. 우리 엄마가 은양? 평생 술 담그는 모습은 본 적도 없는데 손님들이 찾는 막걸리 몇 병 냉장고에 채워 넣는 게 전부였던 분인데 하지만 김민준이 남기고 간 말들은 제 마음 한구석에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고 끈질기게 의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손길이 무뎌졌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빈 항아리들, 어머니가 유독 반들반들하게 닦으시던 낡은 저울, 의미를 알 수 없는 약재 이름들이 적힌 낡은 메모지,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김민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처럼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일어나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톡 쏘는 탄산과 시큼털털한 맛. 어머니가 늘 팔던 지극히 평범하고 값싼 막걸리였습니다. 이걸 마시며 어떻게 그런 황홀한 술을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신경질적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쳤던 날이었습니다. 이런 싸구려 막걸리나 팔아서 대체 뭘 할 수 있냐고. 그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무심한 표정 뒤에 숨겨져 있던 감정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깊은 연민과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는 듯한 인내의 빛이었습니다. 김민준의 말이 가시처럼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 가시는 제가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아픈 진실을 끊임없이 찔러댔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김민준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남긴 파문은 제 일상을 온통 흔들어 놓았죠. 결국 저는 그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었습니다. 장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사적인 공간에 숨겨두는 법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사적인 공간. 그곳은 수십 년째 어머니 침실 한쪽을 지키고 있던 낡은 자개 경대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그 경대는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죠. 화장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 없는 어머니였기에 그 안에는 낡은 빗과 실핀 몇 개, 그리고 언제 샀는지도 모를 말라붙은 크림통 하나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경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고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한 분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역시나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손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 널빤지 틈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손톱을 세워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자 작고 오래된 열쇠 하나가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녹이 슬고 빛이 바랜 흔한 자물쇠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김민준이 말한 비밀의 단서일까? 저는 열쇠를 들고 가게와 집안의 모든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어 보았습니다. 창고 문, 낡은 괴짝, 심지어 어머니의 일기장 자물쇠까지. 하지만 열쇠는 어느 곳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시선이 가게 바닥 한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평소에는 무거운 막걸리 상자들에 가려져 있던 유난히 옹이가 큰 마룻바닥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자들을 치우자 그곳에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만한 작은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홈 옆에는 열쇠 구멍이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자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룻바닥의 일부가 들리며 어두운 지하로 향하는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는 땅의 서늘한 기운과 함께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짙고 향긋한 냄새가 확 끼쳐 올라왔습니다. 그건 흙냄새와 곡물 냄새, 그리고
잘 익은 과일의 향기가 뒤섞인 마치 살아 숨 쉬는 듯한 향기였습니다. 삐걱이는 나무 계단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렸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서늘했지만 단순한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내뿜는 듯한 효모와 흙, 그리고 세월의 냄새가 뒤섞인 진한 공기였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들어온 광경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허름하고 비좁은 가게 지하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체계적으로 정돈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거대한 증류기와 냉각 장치들이 반짝이며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온도와 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최신 설비들이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크고 작은 수백 개의 항아리, 바로 술독들이었습니다. 마치 충직한 병사들처럼 열을 맞춰 늘어선 술독들은 저마다 다른 시간 속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독뚜껑에는 붓글씨로 날짜와 재료가 적힌 한지가 붙어 있었고, 또 어떤 독은 두꺼운 먼지 아래 그 속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과 철학이 고스란히 담긴 완벽한 양조시설이자 그녀만의 신성한 왕국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항아리 사이를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차갑고 매끄러운 항아리의 표면을 쓸자 그 안에 잠든 술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늘 무뚝뚝하고 거칠기만 했던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한 기계들을 다루고 수백 개의 술독을 보살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힘있지만 단정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향 주조일치. 김민준이 말했던 전설의 이름, 은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막걸리나 팔던 우리 엄마 고은숙은 정말로 전설의 주조장인 은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친 주조일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술의 언어로 쓰인 어머니의 자서전이자 제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첫 장은 쌀을 고르는 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술의 시작은 쌀이다. 가장 정직하고 우직한 쌀을 골라야 한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마라. 흙의 기운을 온전히 품은 쌀은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법이다. 어머니의 투박하지만 힘있는 글씨체를 따라가다 보니 마치 옆에서 어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일지는 누룩을 띄우는 법, 고두밥을 찌는 법,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법 등 술을 빚는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기술적인 설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누룩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 재촉하지 말고 보채지 말고 그저 묵묵히 제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켜봐 주어야 한다. 술이 익어가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단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술은 가장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술 빚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기다림과 정성,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묵묵함. 그건 평생을 구멍가게 의자에 앉아 세월을 견뎌내던 어머니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일지 곳곳에는 실패의 기록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쓴맛이 너무 강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향이 너무 약하다. 햇빛이 너무 강했던 탓일까? 어머니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집요한 장인 정신을 가진 예술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 일지를 읽었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서 나는 희미한 누룩 냄새는 어머니의 채취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지를 통해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묵으로 말씀하셨고 술을 빚는 행위로 당신의 삶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을. 그 위대한 침묵 앞에서 철없던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라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야심차게 저만의 칵테일 바를 열었습니다. 웹소설 작가로서의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자 화려하고 감각적인 세계로 도피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진 돈과 대출금을 모두 쏟아부어 번화가에 멋진 가게를 차렸습니다. 최신 유행의 인테리어, 희귀한 수입 주류, 현란한 칵테일 쇼.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고 믿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찾아가 자랑스럽게 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촌스러운 구멍가게는 그만둬도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줄게. 어머니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저는 무관심하거나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 여겼습니다. 전통주나 막걸리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세련된 칵테일의 세계를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의 칵테일 바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저에게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독창적인 레시피도 가게를 꾸려나갈 경영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게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저는 억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가 된 기분으로 구멍가게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차마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망했어. 다 끝났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아무런 위로나 질책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어 번 투박하게 두드려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빚을 독촉하던 채권자들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게를 운영하며 푼돈을 모아두었던 적금과 보험을 모두 해약해 제 빚을 전부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생색내거나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건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기를 바라는 더 깊고 무거운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어머니의 지하 양조장을 보고 나니 저의 실패는 더욱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껍데기를 쫓았지만 어머니는 침묵 속에서 진짜 향기를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은양이었다는 소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민준이 흘린 것인지 아니면 주류 업계 정보망이 그만큼 무서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죠. 며칠 후 가게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고 그 안에서 말쑥한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국내 최대 주류 회사인 태선주조의 기획개발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김민준과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김민준의 위압감이 장인에 대한 순수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의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자본의 차가운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양조시설과 주조법 일체, 즉 은양이라는 브랜드 전체를 거액에 인수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평생 제가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 돈이면 과거의 빚은 물론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한서연 씨, 과거에 칵테일 바로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특히 한서연 씨처럼 경험 없는 분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어머님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문가인 저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는 제 가장 아픈 상처를 정확히 알고 후벼 팠습니다. 그의 말은 제 안에 남아있던 불안감과 무력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또다시 실패하고 어머니의 유산에 먹칠만 하게 될 거야. 그의 유혹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은양을 대중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전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머니의 술이 더 이상 지하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것이라고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어 보였고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유산을 내 손으로 망쳐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선주조의 제안에 마음이 복잡해진 저는 다시 지하 양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백 개의 술독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를 구하듯 어머니의 주조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은 다른 페이지들과 달리 풀로 단단히 붙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지 못하도록 일부러 봉인해 둔 것 같았죠. 호기심에 땀이 밴 손으로 조심스럽게 종이를 떼어내자 그 안에는 주조법이 아닌 제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서연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평생 무뚝뚝하고 표현 없는 엄마라 미안했다.
하지만 말주변 없는 어미는 이 방법밖에 몰랐다. 내가 야심차게 가게를 열었을 때 나는 사실 누구보다 기뻤다. 비록 실패했지만 나는 그 도전만으로도 내가 대견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마침내 다시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지켜만 보았다. 내 빚을 갚아준 것은 엄마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어미의 욕심이었다. 이 지하 공간과 나의 술은 너에게 물려줄 나의 모든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내가 스스로 일어설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문을 열거라. 이 술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시간이란다. 너의 시간 역시 이 술처럼 천천히 단단하게 익어가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꾹꾹 눌러 쓴 어머니의 글씨 위로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딸이 되기를 바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칵테일 바의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 어두운 지하에서 홀로 술을 빚으며 저를 위한 시간을 함께 견뎌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향기가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저는 비로소 어머니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순히 술을 물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그리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용기를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결심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선주조 팀장에게 연락해 다시 가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고 확신하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한서연 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지하 양조장의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열쇠에 머물렀다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제 어머니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의 주인은 앞으로도 저일 겁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그의 앞으로 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술은 대량 생산으로 찍어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정성, 그리고 술을 빚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 작품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돈도 벌지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주눅 들던 한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과 철학을 지키기로 결심한 은양의 딸이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이군요.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후회할지 아닐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당신의 제안, 제 어머니의 이름으로 거절하겠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놀라운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거액의 돈과 편안한 미래에 대한 유혹을 이겨냈다는 뿌듯함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제 자신의 의지로 제 삶의 방향키를 잡았다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술이 아니라 바로 이 용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팀장은 불쾌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챙겨들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사라진 가게에는 다시 정직한 먼지 냄새와 희미한 누룩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선주조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은 김민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은양의 화려한 부활을 알릴 작은 시음회를 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을 이용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류 평론가들과 미식가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제게 그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음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조일지를 밤새워 읽고 또 읽으며 어머니의 철학을 이해하려 애썼고, 김민주는 그의 전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어머니의 술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과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마침내 시음의 날, 서울의 작은 한옥 갤러리는 은양을 맛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구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잘 익은 술독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농익은 과일과 그윽한 꽃, 깊은 흙의 향기가 뒤섞인 신비로운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김민준이 직접 맑은 술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첫 잔을 맛본 한 노년의 평론가가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술이 아니라 한편의 시다. 그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언어로 은양이 주는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어떤 이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담가주시던 술맛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첫사랑의 설렘처럼 짜릿한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양은 단순히 혀로 느끼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일깨우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술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어머니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침묵 속에서 술을 빚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향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의 딸로서, 은양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시음회는 대성공이었고 전설의 술 은양은 세상에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시음회 이후 은양 양조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했지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술이 익어가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며 정해진 양만큼만 술을 빚었죠. 더 이상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허한 문장을 끄적이던 무명 작가 한서연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지하 양조장으로 내려가 쌀을 씻고 고두밥을 찌고 누룩을 띄우며 어머니의 시간을 따라 걸었습니다. 거칠었던 손은 어느새 술을 빚는 장인의 손으로 변해갔고 온몸에서는 값비싼 향수 대신 은은한 누룩 향기가 배어났습니다. 저는 그 향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김민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은양의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저는 묵묵히 최고의 술을 빚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며 은양 양조장을 키워나갔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어느새 서로의 삶에 가장 깊은 향기로 스며드는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저는 김민중과 함께 지하 양조장에서 새로 빚은 술의 맛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힘으로 빚어낸 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지만 그 안에는 저만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잔을 기울이자 익숙한 어머니의 향기 끝에 미묘하게 다른 조금 더 맑고 싱그러운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한서연의 향기였습니다. 김민주는 잔을 비운 뒤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뛰어넘는 당신만의 은향이 탄생했군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 숨는 딸이 아닌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받아 저만의 길을 걷는 독립적인 장인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낡은 구멍가게는 이제 은양 양조장이라는 간판을 단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에서 술을 빚습니다. 어머니의 향기와 저의 향기가 어우러진 세상의 모든 지친 마음들을 위로해줄 따뜻한 술을. 그리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저의 새로운 시작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가장 향기로운 미소를 짓고 계실 거라는 것을.